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시 내편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1차적으로 고전은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봤던 작품도 있고요. 강호산 시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하잖아. 그렇지만 못 봤던 작품들이 있는데 해석이 유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 위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듣고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였구나를 기억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왜냐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교재 62, 63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해설이 돼 있잖아. 그 작품에 대한. 이 해설을 여러분들은 뭐로 보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보기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를 줬을 때 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보기 조건, 제가 이제 해설을 하고 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역군은이라고 하는 그 뜻이 어떻게 쓰였느냐를 보기 조건에서 줬다고.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군은이라는 뜻은 역시 군 임금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잘 살고 있는 것도, 혹은 제가 이렇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저 임금님 좋아요 라는 뜻으로 유교적인 충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군은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역군은이셨다, 이거 거의 정해진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유교적 충의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63페이지의 두 편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을 준 거야. 임진을 한 이후에 혼란한 전국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을 들어갔거나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짓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역군은이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보기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기에 맞춰서 이 해설을 보기라 보는 거야. 할 겁니다. 즉 결론 내리게 중요한 거야. 즉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도 만약에 낯선 작품을 때 역군은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죠. 긍정적인 내용 맞죠. 하지만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보기 조건에 63페이지처럼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내 63페이지 조건처럼 해석을 하셔야지요. 이런 연습을 하란 소리야.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되셨죠? 자, 잘못 해석하지 않게 잘 쫓아오시면서 1차적으로는 그냥 1차적인 해석이 중요한 거고, 고전시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 잘 맞추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우선 들어갈게요. 그 유명한 강호 사시가죠? 강호의 여름이 되니, 자, 강호 사시가는 계절별로 나타내고 있어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강호의 여름이 되니, 여름이라고 거기는 나와 있지만 저는 여름이라고 적었어요. 자, 여름이 EBS에서 얘기합니다. 계절적 배경을 나타낸다. 네, 계절적 배경으로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나올 거잖아. 초당에 일이 없습니다. 초당하면 아주 쉽게 초가집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무지개야, 일이 없어, 큰일 났어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강호애라고 해서 자연을 언급했을 때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 매우 여유롭고 한가합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서 쓰는 거 알고 있지? 계속 유신한 간파나, 그 와중에 나 지금 되게 여유롭고 한가한데 유신한 강파예요. 신뢰가 있는 강바람이지요. 이미 신뢰가 있어요. 강바람을 마치 사람처럼 해서 의나 수법이 쓰인 건 기본이고요. 보내나니 바람 1호다. 나한테 바람을 보내주네요. 자, 바람을 보내주니 얼마나 시원해. 여름인데 시원한 바람이 불어보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지요? 그래서 이 몸이 서늘해옴도, 여기서의 서늘은 서늘해, 추워, 아니야, 시원해 라는 의미고요. 자, 어쨌든 바람 때문에 내가 서늘할 수 있는 것은, 자, 서늘의 긍정적 의미, 유신한 강파, 자연이니까 긍정, 일이 없는 거 긍정 다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건 자연 친화 작품이야. 자연 친화 작품에 모두 다 긍정이고 지금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라면, 자, 되셨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서늘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요, 역시 군은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샤따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보통 역군은 이샤따라는 표현은 그냥 통용되는 표현처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의 역군은 이샤따의 역군은 그러니까 유교적인 충의, 그러니까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그 역군은이라고 봐야겠구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나 유교적 층이 이쪽으로 옮겨 적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무 데나 하세요. 옮겨 적건 아래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밑에 필기하는데 칸모 잘라서 그랬을 뿐이에요. 됐죠? 자, 역군은 그런 의미. 자, 두 번째, 1차 해석은 중요하고요. 자, 공명에 그지 있을까? 자, 그시 있을까? 자, 해석 중요한 거예요. 자, 북이 공명이죠.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적 가치라고 해서 자연 친화 작품 나올 때 세모야라고 하는 북이 공명이죠. 그런 공명이 끝이 있을까? 자, 공명은 끝이 없어요. 영원히 가는 거지 뭐 나라. 됐어요? 뭔가 해석이 좀 다르지? 계속 수요도 천정이라, 수요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이, 그러니까 목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숨이 하늘이 정한 거지요. 수요를 천정이 하늘이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대로 하늘이 나를 80을 살게 할지 90을 살게 할지 모르지만 하늘이 정한 대로 나는 살 거야 라는 뜻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운명론적인 관점이다 혹은 숙명론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뭐가 어찌됐건 조금 더 가고 표시해 줄게. 금서띠 굽은 허리에, 나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허리가 굽었는데 거기에 금서띠를 하고 있어요. 금서띠는 관직의 옷에 하는 띠 많이 봤을 거야.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비단옷 긴 거 입고 거기에 왜 띠 같은 거 들고 있잖아. 그 왜 벼슬 아치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금서띠를 두르고 있다는 것은요, 나 부귀공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 지금 벼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까지도, 왜 공명 끝이 없는 거니까. 자, 이름 날리고 있는 벼슬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80봉춘 그 몇 해요? 80봉춘 지금 80세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 부귀공명을 계속 누리면서 80인 이날까지 살고 있네. 야, 진짜 공명이 끝이 없으니까 끝까지 갈 거고요. 하늘이 목숨은 정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갈 수 있는 한 갈 거예요. 고맙지 뭐. 나 해석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항상 고전은 해석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해석을 한다. 나 정해진 해석을 여러분들한테 해준다라는 것에 잊지 마시고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어쨌든 자신의 삶이든 부귀공명이든 이쪽이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내가 연년에 오날 날이, 그러니까 해마다 오늘이요. 해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생일이랍니다. 해마다 내가 이렇게 80이 되도록, 이 나이가 먹도록 해마다 이렇게 생일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역군의셨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진심이겠죠. 이거 다 임금이 내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것 또한 자, 위에 있는 유교적 충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두 편은 조선 전기의 작품이고요. 정말 진실로 부귀공명을 긍정으로 보든 자연친화를 긍정으로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진실로 마음 가는 대로 나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역시 임금님의 은혜요라고 할 때는 진심의 어린 유교적 충이 마음이 들어갔다. 그런데 자,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정말 행복하거나 완전히 만족하지 않은 삶이라면 역군은이셨다라고 버릇처럼 쓰긴 하지만 그걸 정말 이런 유교적 충의로 봐야 할까를 얘기해주고 있는 해설이 있기에, 자, 우선 해석 먼저 들어갑니다. 공명이 그 무엇고, 자, 좀 높이 써볼까요? 자, 공명이라고 하는 게, 부귀공명이 그 무엇이야 대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로 느껴지냐면 헌신짝 버스니로다. 헌신짝 같은 거거든. 신도, 그냥 신도 아니고요. 신짝이라는 표현에 헌신짝 같은 거 휙 벗어버린 거야. 아유, 뭐, 아니, 부귀공명 사람들은 중요하다, 좋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헌신짝 벗은 것 같은 거야. 얼마나 헌신짝은 벗어버려야죠. 그리고 헌신짝 같은 걸 누가 귀하다고 가지고 있겠어. 그러니 귀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내가 이제껏 이거 가지겠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게 지내왔는데 굉장히 가치가 없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제껏 내가 신던 건데, 내가 이제껏 해오던 벼슬인데 그게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지금 이 순간 허무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자연의 전원에 돌아오니, 자, 전원이라는 표현에 꼭 전원을, 그러니까 자연과 다른 논밭 있는 곳으로 해석 안 하셔도 됩니다. 넓게는 자연이고요. 자연 속에 돌아오니 미롱만이 내 친구죠. 자연물 뭐 같은 이미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연만이 내 친구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록이 내 벗이로다. 100년을 이리 지냄도, 이러고 나서 뭐 앞으로 남은 평생 끝에 100년까지나 이렇게 하고 살겠지 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 거야. 나 나가서 이제 벼슬하기는 이제 틀렸잖아. 나 계속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사는 것도 역시 역군은 이셨다. 역시 내가 이렇게 자연에 살 수밖에 없는 것,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도요, 역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로 했지만 정말 그럴까? 인 거예요. 자,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있지만 어떤 정치적인 좌절, 불만을 느낀 화자. 그래서 정치적인 좌절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 없어서 자연에 돌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임금의 은혜라기보다는 뭔가 불안하다, 내 처지가, 혹은 이런 상태가 매우 불만스럽다. 이런 상황이, 처지가, 이런 상태를 만든 그런 나라가 임금이 불만스럽다라는 표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갈게요. 아이야 죽조반 다오. 죽조반은 알고 계시죠?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전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이야 죽조반 다오. 남묘의 일 만해라. 남묘라고 하는 것은 남묘 끝뜻풀이 여기다 쓸게요. 남쪽에 있는 밭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일 많해라, 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일이 많다는 건 무슨 일이냐면 농사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농사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 밥 줘. 나 농사일 많잖아 라는 소리는 농사일을 하겠다는 건데, 계속 서룰은 서투른 이란 뜻입니다. 따부를 늘 마주 잡으러노. 내가 서툴어요. 따비 잡는 게. 따비를 뭐 해석을 잘해서 이게 무슨 농기구야까지 할 필요 없는 거 알고 있지? 그냥 농기구요. 나 농기구 잡는 거 서툴죠 라는 소리는 농기구를 잡으면서 원래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 겁니다. 뭐 벼슬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전원에 돌아와서 농사 지으면서, 내 손으로 농사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가난하고 혹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옛날에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파괴되면서 양반도 이제 농사 지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러니 서투르지만 잡아야죠. 누울과 함께 마주 잡으려. 대체 누구하고 마주 잡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두어라 성세군경도. 뜻풀이 모를까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성세군경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어쨌든 농사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직접 농사를 이렇게 짓게 되는 것도 역시 역군은 이셨다. 내가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게 되네. 야, 역시 이거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인 거죠. 정말 제가 그나마라도 농사라도 짓고 먹고 살게 된 게 어디야? 이것도 다 임금님의 은혜야. 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 알 수 없으니 학자들이 규정을 하듯 고민을 하듯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너희가 해석하기를 원한다면 조건을 주겠지, 보기를. 여기에 있는 해석처럼. 근데 이게 EBS에 나왔고 EBS가 이렇게 해석을 나온다면 우린 이렇게 알아두는 건 매우 좋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혼란한 지금의 현실, 형국에 매우 불만이 있어서 하는 표현일 수 있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임금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보기에서 해설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첫 번째, 보기 조건이 나오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역군운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제가 이제 EBS에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렸고 내 편을,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그게 무엇이 됐든 1차적인 해석이에요. 요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이 해석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전은 역시나 마무리 단계. 자, 고전은 무조건 해석입니다. 자,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필수작품 지금이라도, 여기서 말하는 필수작품,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필수작품은 EBS 작품이 될 거니까 고전시가 EBS 작품은 꼭 해석을 해두시되, 잔소리지? 여러분 한다. 해두시되,
필수 작품에서 했던 표현들을 꼭 기억 반드시 훅 넘기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가사 작품 해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작품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